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말 힘들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실 이 단체는 아마 이쪽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대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더 하셔야 될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연합회의 최승재 회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산업부의 우리 도혜민 기자 저를 좀 도와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소상공인 연합회 말 그대로 우리 작은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뛰시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이름에서 느껴집니다. 네. 전체적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가게들, 상인들을 위한 경제단체 조직이고요. 지난 2014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정 경제단체로 설립이 됐습니다. 소상공인협회와 비슷한 단체가 이제 잘 아시는 상공회의소가 있고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있고 무역협회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소기업의 하나인 부류에 속해 있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이었고 상인들은 유통 서비스 관련된 도소매 업종이라서 이것을 산업적으로 분류해서 제대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단체입니다. 아직 설립되지는 얼마 안 했지만 초기에는 사실은 좀 열악하고 규모가 작았는데 현재 95개 업종들, 잘 아시는 뭐 슈퍼마켓 연합회, 제과협회들이 속해 있는 업종들이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회 지부가 설립돼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고요. 소상공인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감 있는 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이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하고 약간은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이 좀 큰 범위에 이렇게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 구분을 정확히 좀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자영업은 저희가 이제 보통 명사로 많이 쓰죠. 네. 자신이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걸 자영업이라 그랬죠. 평상시에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때 자영업자분, 네. 우리 뭐 가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자영업이란 말을 사실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 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이라는 부분은 규모가 큰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직 종사자들,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건물 임대인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도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소상공인은 고용을 유통 서비스는 5인 미만, 그다음에 제조업은 10인 미만. 그러니까 사실은 큰 회사에 비하면 작은 걸 얘기하는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한 용어고요. 네. 자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직장 안 다녀? 너 당신이 뭐 스스로 하는 거야. 그걸 자영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법률적으로 지원과 육성할 때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소상공이라는 표현을 써서 명확히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부 통계 발표에 의하면은 사업체 수로 따지면은 한 320만 개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자영업 중에서도 이제 분류가 작은 가게들 얘기하는 거겠죠. 전체 사업체 수의 87%를 차지하고요. 종사자까지 쳐서 하면은 또 한 600만 명, 700만 명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1인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본인이 종업원 없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쳐서 경제 활동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죠.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자영업자 비율이 OECD에서도 이제 4위에 해당되고요. 특수직 고용자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특수직은 우리가 시험지 이렇게 배당하는 분, 정수기 필터 교환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주로 사업자를 내고 있지만 혼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치면은 한 1,000만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많은 중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면은 2천만 명이 훌쩍. 네,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죠? 네, 우리 가족의 우리 얘기. 주변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연합회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2014년에 출범이 됐죠. 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초대회장이었습니다. 초대.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엔 2대째까지 네. 같이. 네. 그럼 회장님께서 쭉 끌고 오셨네요. 네.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소상공인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때 네. 사실은 소상공인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범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낼 때 소상공인들이 자각을 해서 네.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곳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게 저희의 어떤 목표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업종 단체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도 사실은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그 과정은 정말 험난했거든요. 또 많은 곳에서 견제가 있었고요. 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 시선이 좀 따가운 시선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법인 설립 후에 2014년도에 중기부로부터 설립인가 받고 제가 초대회장이 됐고 연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과거에 비해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이 쓰여지게 됐고 존재감이 좀 드러나게 됐고 또 연합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언론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2기 연임을 한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단체를 만드는 데 주력점을 줬다면 지금서부터는 연합회의 존재 이유가 보편타당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단체로서 조금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어떤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들에 대해 많은 좀 어떤 좀 경제 주체들 좀 주목해서 보고 좀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느끼시는 건 어떻습니까? 뭐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사실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로만 했었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은 상당히 약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뭐 무슨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좀 목소리를 내면은 그때마다 조금 임시 처방적인 방법만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보다도 공정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 야당 시절서부터 사실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뭐 저희가 천막농속소에서 많은 지표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소득승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가 있었는데 공정경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공정한 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득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조금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 소득성장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소득성장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용한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소위 얘기해서 조금 있는 근로자들이 조금 더 소득이 올라가고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적으로 돈의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을 아직까지 갖지는 않지만 이 과정의 어려운 점,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폐업에 이르렀을 때 정말 참담한 현실이 되고 빈채로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거를 저희 소상공인협회에서는 강력하게 이번 정부 들어서 저희가 목소리를 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상공인협회가 구성원들한테는 상당히 존재 이유가 드러났지만 이번 정부하고의 과정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지금 지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를 하지만 이 풀뿌리 경제 주체 네. 이게 바로 우리 소상공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 내수 쪽에서도 이쪽에서 받쳐주는 부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2천만 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이제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들 포함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악각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그 이유, 원인, 어떤 것들이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이 많이 힘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큰 곳들, 큰 가게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은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는데 작은 가게들은 사실은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조금의 영향이 있거나 어려워지면은 폐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 안전망이 좀 없거든요. 지금 과거보다는 좀 진일보돼서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차원은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소상공인들은 자본주의자로 기준이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근로자보다도 소득이 낮고 근로시간도 훨씬 노동시간도 길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 어떤 생계를 연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동네에서 가게에서 장사를 해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층이긴 하지만 또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극빈자로 전락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것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무엇보다도 스스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소상공인들 문제를 이렇게 해서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만 잘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제대로 된 어떤 그 지원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이 발전하고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해서 또 도태되는 분들은 또 다른 이업종으로 바뀌거나 또 사회안전망으로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현재 논리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형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작은 서민들 계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들이 남보다 하루지간 덜 자더라도 또 소비자들한테 친절하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조금 더 내일이 조금 더 좀 더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갖는 사회 그거를 만들고자 소상공인협회와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이제 그 우리 도 기자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들 두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니 네. 그 사장님 사모님도 나오셔야 되고 대학 다니던 아이들도 다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부분이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거 바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의 뭐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즌마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했었던 정부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상승폭이 역대 최대치인 16%를 넘어가면서 그 갈등이 조금 증폭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의 상승 추이와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리포트로 정리해봤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미치지 못합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반발이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최근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을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4,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10년 사이 2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올랐습니다. 지난 10년 중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다음 해에도 이어져 10%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등에선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범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시행 중이라며 무엇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서 산업의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이 차등 적용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정부 역시 최저임금이 결정을 이유로 회의적인 상태입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차등 적용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갈등만 매년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빡센 뉴스 도혜민입니다. 이 최저임금 부분은 이 경제 주체의 양쪽에서 보면은 서로 간의 입장이 분명히 엇갈리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회장님. 우리 소상공인 측의 입장은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소상공인 업계만 본다면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자기가 고용하고 근로자들 임금 많이 좀 좋죠. 왜냐하면 특히 제조업이랑 틀리게 저희는 직접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가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로자나 주인이나 같이 일하잖아요. 식당 같은 데 보면. 네. 뭐 임금 조금 주면은 잘 일 못합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매출도 다 알고 있고 네. 임금 많이 주는 건 누구나 바라는 거고요.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임금 인상을 할 때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법으로 강제를 하게 되면은 선택의 폭이 뻔하거든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임금을 줄 수가 없다면은 본인의 노동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죠. 주인이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네. 거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소상공인들이 경쟁인데 그걸 갖다 고스란히 설렁탕 5천 원 받다가 임금 30% 2년 사이에 올랐다고 30% 올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최저임금을 못 주게 되면 범법자로 되고 처벌받거든요. 이 범법자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최적의 인원을 갖고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고용을 그 사람도 내보내고 그럼 장사가 안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고,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그거죠. 임금 인상은 좋은데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정책의 탄력성을 세워달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부작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파생적인 효과를 좀 고민하면서 정책을 결정을 해달라는 건데, 일단은 딱 목표치를 정해놓고 무조건 올리라 그러면은 사실은 근로자, 취약 근로자들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주는 소상공인들도 정말 범법자가 된다. 그래서 고용도 위축이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정말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2년 동안 올라도 지금까지 아직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럼 소비가 진작된 건 아니었다는 결과죠. 그런 측면에서 요새 조금 최저임금에 관련한 부분을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렵다. 경기 활성화도 어렵다라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몇 년 동안, 저도 최저임금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네. 상호 간에 보완하면서 같이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이제는 만들어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적인 하나의 잣대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해 가면서 그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네.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6차례에 걸쳐서 이제 자영업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보시기에 이 대책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 그리고 이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대책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배고픈 사람한테 일단 당장에 이제 쌀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그 쌀을 준다 그래서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될 수 있겠고, 또 그 배고픈 대상자들이만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쌀을 갖고 농사를 지어서 더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좀 소홀히 다뤘던 점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정말 필요했던 부분인데 응급적인 조책만 6번이 나왔다 보니까 그것도 마치 임금 인상이 되고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그런 쪽에만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중기부에서 박영선 장관이 얘기한 게 대책을 하나 내놨는데, 그것은 과거랑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장사를 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요새 뭐 온라인 시장들이 소상공인 업계를 많이 잠식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도 공부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내 판로를 뚫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도와주는 방법, 그거는 좀 시기가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현장의 목소리, 연합회라든지 또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대책이 나와야지 실효성이 있는데 사실은 대책을 먼저 내놓고 당사자들한테 설명하고 당사자들은 뭐 나쁜 건 아닌 거야. 웃어주니까 나쁜 건 같지는 않은데 이 소상공인들의 이 정책의 소비자 그다음 생산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좀 이루어지는 대책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이 기본법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밑바탕이 되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항상 통계를 조사하고 현황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기본법 내용이고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약 처방을 하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현실이 지금 어떠냐? 누가 정말 폐업으로 몰리고 있느냐? 누가 이 사람은 좀 견뎌낼 수 있느냐. 물론 예산의 어떤 적절성 이런 것도 다 봐야 되지만 소상공인 문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소상공인 미치는 영향이 보면 사회 전반적인 영향이 다 미치거든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최저임금 하나 결정되면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물가에 연동되듯이 소상공인 문제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법 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 기자하고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 이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이제 기본법 제정 부분들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좀 누가 좀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좀 으쌰으쌰 해줘야 이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소상공인 연합회 바람대로 기본법이 제정되려면 국회에서 움직여줘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전혀 뭐 움직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연합회에서 직접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창당을 선언하셨는데 관련해서 리포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초 열린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 할애식 현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원내 5당 대표에서 청와대 관계자까지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자리하면서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연합회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높아졌던 최저임금 상승폭은 다소 꺾였지만 소상공인 연합회 등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역시 국회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헌법에 기반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내 정당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한 상태.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5건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 침체의 업황부진까지 뒤따르면서 빈곤층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업황의 부진이 계속 되면서 2분위, 3분위, 4분위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하위 소득 분위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변할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합회 정관에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승인할지 창당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빡센뉴스 도혜민입니다. 올 초 이제 신년 할애식에 각계 정당들의 대표 다 왔습니다. 다 왔죠.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선거철이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유권자 수는 많지 않습니까? 예. 재벌 총수나 조그맣게 장사하는 분이나 표는 한 표니까. 근데 그러면 좀 잘 도와줘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우리 엉덩이 이렇게 깔고 앉아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도기자 리포트에 나왔지만 창당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신년 할애식 때 자그마치 우리나라 모든 5당 당대표가 와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국회 회기가
거의 이제 20대 국회가 마감되는 이 시점까지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정말 요거도 먹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통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보면 유럽이라든지 뭐 우리가 선진국 보면은 대의, 그 다음에 직능, 그 다음에 일반 계층들이 대변하는 정당들이 가서 그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인 우리는 정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현실이 정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현안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대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이념과 지역 정당들로 인해서 저희는 그냥 순위에 의해서 투표 행위를 해왔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정당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정치인이 만일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정치인이 또 만들어 놔봤자 국회만 들어가면 딴짓을 하니까 또 정당의 어떤 서열에 따라서 우리를 외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현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국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당도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연합회는 다른 중소기업중앙회나 상공회처럼 형평성 때문에 대표단체가 정치행위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사례를 보면 그것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거기도 정부 지원을 다 받고 있는 단체인데도 정치행위를 엄연히 하고 있어서 이것이 대의 정치를 위해서만 무조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제는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가 정말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규칙과 규범을 막 재단하는 정치가 아니라 선의를 만드는 정치가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법정 경제단체로 남지만 연합회의 개인들은 누구나 자연인들은 정치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서 그런 행위가 지금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정말 국회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정책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소상공인들이 이런 결집하거나 정치행위를 하려는 이유가 점점 소멸될 것이고 거꾸로 그렇게 서해받는다면 더 거센 정당 창당이 물론이고 또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운이 더 세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 동안에 이제 네. 이대 회장 임기 동안에 이런 부분은 내가 꼭 좀 해내야 되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동네에서 조그맣게 장사하다가 뭐 소상공인 장사하는 분들 옆에 같이 하다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권익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작은 소상공인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어떤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현장에서 고객에게 친절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어서 내 가업을 일고 또 기업을 크게 만드는 게 소상공인의 가장 평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외받고 어려운 점이 가중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연합회가 이제 초대회장을 하고 했는데 연합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고요. 또 필요성이 있었다면은 연합회 제가 임기를 종료할 때는 소상연합회는 본인만의 이득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전반을 책임지는 경제단체구나. 또 숫자가 많은 것만큼의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부분을 자각하는 단체이구나라는 부분이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경제단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치는 영향력 아니면 또 우리 힘을 이용하는 그런 파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파워로 전략하는 소상공인협회 경제단체로 발전하기를 이기 회장으로서 바라고 있고 그거를 마지막까지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민 기자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잘 들렸으면 합니다. 소통,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